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보내드린 제주 제2공항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2공항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오는 17일 제2공항 제조사 검토위원회는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고 19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제2공항 건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짤막 토론에서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에서는 추자도 석산 속보 이어갑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로 제기능을 잃고 황폐해진 추자도 조간대의 실태 전해드립니다. 오늘 짤막 토론에서는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과 양윤영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이 출연해 제2공항 갈등 문제를 짚어봅니다. 버려진 선풍기를 척척 고쳐내고 주변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미래의 에디슨 윤수진 군을 탐나는 인물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무참히 파괴된 섬 추자도 석산에 대한 소식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각종 폐기물이 추자도 육상은 물론 바다에도 버려졌습니다. 한 걸음 더 파헤쳐보니 조간대까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7시 오늘 제주 시사용어 사전으로 조간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안대라고도 불리는 조간대는 밀물 때 만들어진 해안선과 썰물일 때의 해안선 사이 부분을 말합니다. 만조 때는 바닷물에 잠기고 간조 때는 바다 위로 드러나는 곳인데요. 조간대는 해조류와 폐류, 갑각류, 고둥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입니다. 조간대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피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조간대가 훼손되면 생태계에 그만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추자 조간대가 무단 배출된 폐수와 시멘트 먼지 등으로 뒤덮여 황폐화됐습니다. KBS 취재로 드러난 참담한 현장을 강인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밀물때 바닷속에 잠겼다 썰물때 드러나는 곳인 추자도 석산 앞 조간대. 해양 생태계의 출발점인 이곳 조간대가 무단 배출된 레미콘 폐수와 날린 먼지 등에 뒤덮여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조간대의 대표 생물인 게와 고둥, 갈파래 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갯바위와 조간대 사이사이에 생긴 물 웅덩이들도 확인해봤는데요. 이처럼 시멘트 가루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조간대 생물의 든든한 은신처인 돌들을 걷어낼 때마다 부패한 검은 물질이 나오고 냄새마저 지독합니다. 해조류는 물론 산호도 곳곳에서 죽은 채 발견돼 이 일대 생태 환경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주변에 있는 바다 환경이라든가 저서 안반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산호조류가 죽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석산 조간대의 오염 정도는 얼마나 심각할까? 취재진은 썰물때 바닷물이 남아 고여있는 조간대 웅덩이인 조수 웅덩이에서 오염되지 않은 바닷물 외에 부패 물질과 시멘트 가루가 있던 물 등 3가지 시료를 채취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염물질의 측정 기준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부패 물질과 시멘트 가루가 발견된 시료에서 대조군인 일반 바닷물보다 최고 12배 높았고 부유물질로 인한 오염도 역시 2가지 시료 모두 일반 바닷물보다 60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 하수 처리장에서 나가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부유물질이 40이라면은 지금 현재 그 측정된 수치는 112에서 116까지 이렇게 측정이 된 거로 봐서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패류나 해조류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일종의 영향을 줄 것으로. 엄청난 양의 레미콘 폐수를 오랜 기간 무단 배출해온 건설업체 측이 뒤늦게 조간대 정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까지 흘려보낸 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쟤도 이제 벌을 받아야죠.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불법 폐기물 야적과 폐수 무단 배출. 해양 생태계의 출발선인 추자도 조간대까지 황폐화시키며 청정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입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은 시신을 실은 차량을 배에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연안 여객선에서 관련 보안 검색 규정이 없어서 빚어진 일입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훼손된 전 남편의 시신을 실은 고유정의 승용차입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넣은 차를 배에 실어 완도로 이동했습니다. 4년 전에는 30대 남성이 사업차 만난 여성을 제주에서 살해하고 같은 방법으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제지 없이 시신을 여객선으로 옮길 수 있는 건 국내선엔 보안 검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선박인 경우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라 승객과 위탁 수화물을 검색하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해선 보안 검색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제주에선 불법 체류자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엑스레이 장비 등으로 배에 싣는 차량을 살펴보지만 강제로 열어볼 권한은 없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캐리어나 물품을 제가 열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독수함은 없습니다. 승객에 대해서도 신분증과 표만 검사할 수 있을 뿐 수화물 검색은 불가능합니다. 신분증 검사만 하는 거죠. 표 검사. 수화물은 따로? 네, 그럼 없어요. 연안 여객선이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항만경찰대의 신설이나 보안 검색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 이런 걸 통해서 시설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시키면서도 안전성을 강화시키는 구멍 뚫린 보안 검색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카지노 이전을 제한해 대형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 도의회 상임위에서 상정 보류됐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한 행보라는 평가도 있지만 주요 현안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5천여 제곱미터 크기 랜딩 카지노 영업장 변경 허가로 도내 카지노 영업장 면적은 31% 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드림타워 카지노 규모는 휴게시설 등을 포함해 9천여 제곱미터. 허가 나면 랜딩과 합쳐 3년 만에 카지노 면적은 2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의회에서 이처럼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막기 위해 사업장 변경 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재건축 등으로 한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상임위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고 제주도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이 이달 말 완료되는 데다 카지노 대형화에 대한 찬반 의견도 분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주요 이슈마다 심사를 보류하며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외에도 최근 관리보전 지역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등을 설치할 때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보전관리지역 조례 개정안도 지난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에서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이해와 상당히 직결해 있는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걸 마냥 보류한다는 것은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직무를 약간은 조금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 회기 때마다 제주도에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도의회의 최근 현 주소입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오늘 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한 사과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제주도의 진상조사와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도 오늘 당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공권력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 시신은 없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려면 동기와 방법이 명확히 규명돼야 해 살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4명의 검사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한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고유정은 기소되기 전에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유지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붕대가 감긴 오른손에 대한 증거 보존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10년 만에 기소된 당시 택시기사 49살 박모 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CCTV와 미세 섬유 등으로 도출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데 실패하자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2월 제주 시내에서 당시 26살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 씨를 택시에 태워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갑질 논란 속에 파면됐던 제주대 멀티미디어 전공 전모 교수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 교수는 2016년 4월 자신의 개인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과제로 시키고 이듬해 학생들이 수상한 공모전에 자녀 이름을 끼워 놓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전공 김모 부교수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받은 상금 일부를 건네받고 연구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 사회의 최대 현안이죠.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어제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검토위원회의 TV 토론을 80분 동안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어제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5개 각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소개합니다. 찬반 진영에서 2분씩 모두 4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하수 처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통 문제, 이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관광객을 2배 이상 더 받으라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공항을 더 짓겠다. 이거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3번에 걸친 타당성 조사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2공항의 후보지로 정해진 성산읍을 바꿀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의 공항은 국가가 지어지고 운영해 줍니다. 그래서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여기 재정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공항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애쓰는 거죠. 공짜라면 양대물도 마신다고 하는데 꼭 그 모양이네요. 실제로 소득에서도 체감적으로 줄고 있고, 그런데다가 지금 교통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불편함, 소음이라든가 불편함이라든가 이게 불안감들은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륙은 어차피 좀 중량을 줄이면 가능하다 치더라도 착륙은 안전을 절대 확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금 현재 보도활동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결론을 내린 게 ADPI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를 누락시키고 은폐하고 폐기한 게 지금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용역의 문제점입니다. 저 마치 무슨 면밀한 검토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예 연구를 의뢰한 것 자체가 사실조차도 은폐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사실 그런 거죠. 대입 수능 시험 채점지 가져와 봐라.
정성적인 평가는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 근데 그걸 내놓으라 그랬어요. 내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야, 너네는 이게 왜 수요 예측이 잘못됐냐, 뭐가 잘못됐냐, 왜 이거 다 내놔봐라. 감찰기관입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매우 근접한 지역에서 혹은 공항 부지 안에서도 얼마든지 자주 충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주공항에 비해서 이 동네는 완전히 이제 철새 벨트입니다. 이런 적어도 이 위험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했어야죠. 있죠. 늘 있어요. 늘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물론 뭐 그걸로 항공기 사고가 난 적은 없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그 공항 당국 건설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 그것도 누락이 됐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원래 신도 2의 위치에 있었으면 1순위 자체가 바뀌는, 최종 결과 자체가 바뀌는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하자가 있다. 종합적인 점수 가중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점수가 나오는 것이지 왜 거기 의혹을 제기합니까? 난 그게 그러면 그 지역 신도 지역은 싫고 성산 지역은 좋아가지고 누가 뭐 뇌물이라도 받고 그런 거 했습니까? 국가기관은 믿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데예요. 국가기관은. 국토교통부가 누구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뭘 사심을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까? 그 국가기관의 그 국책 사업을 못 믿고 자꾸 의혹을 제기하시면 그럼 시민단체는 책임집니까?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뭐 30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가 됐고요. 예. 그렇게 그걸 진행한 장본인이 바로 국토부입니다. 예. 4대강 사업을 해서 온 강산을 다 뒤집어 놓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 피해에 대해서는 다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도민공청회 이런 부분 지금 반대해서 물리적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원천적으로 봉쇄할 게 아니고 할 말은 하고 반영할 건 반영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의 도민이 제2공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80%가 넘는 도민이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진행했다가는 정말 강정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제주 도민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어제 특집으로 제주 제2공항 토론회를 마련해 제2공항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SNS를 통해 글을 남기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공항 쟁점 사안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는 짤막 토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두 정당 도당위원장이시죠. 제 오른쪽에는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제 왼쪽에는 양윤영 민주평화당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KBS에서 마련한 이 생방송으로 마련이 됐었죠. 제2공항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양 위원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국책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고요. 도민을 기만하는 그런 모습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양측 모두 팽팽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만 찬성 측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주의 가치와 비전이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적법한 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공항 건설이 되면 마치 제주가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처럼 과장으로 일관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이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군사정권 개발 독재 시대를 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장성철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 12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이 발표되고 나서 그 용역 결과를 검토하는 회의로서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게 운영이 되오다가 공개 토론회가 도민들한테 처음 이번에 된 거기 때문에 도민들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생각하고요. 공항 인프라 확충, 현공항 확충, 성산 후보지 적정, 신도 후보지 검토, 갈등 해결 5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현공항 확충안에 대해서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아마 시청자들이나 도민들은 제주 제2공항 입지 결정을 번복할 만한 중대한 문제가 과연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신 분들이 대단히 많았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개선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전 도민들이 저도 그렇게 봤고요. 도민들이 그렇게 봤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의 그 최대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이 공항 문제. 먼저 그 두 분의 기본적인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 하거든요. 이번에는 장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1분 드리겠습니다.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제2공항 문제니까 성산 제2공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12월에 입지 선정을 해서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반대단체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영역에 의혹이 있다. 이 문제들은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도당에서도 같은 입장의 논평을 많이 냈어요.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서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검토위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도 재가동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검토위가 조만간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도민들의 한 20년 동안 요구해왔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과 또 검토의 결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최종 결정은 검토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켜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는 1분 장 위원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제2공항 건설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 자산인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쫓겨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저희 그 민주평화당 제주도당은 기본 입장이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제주도민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 현재처럼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제주도는 과잉관광으로 인해서 제주도 자체가 포화 상태인 현실을 감안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제주도에는 오폐수, 쓰레기, 교통, 체증, 부동산 폭등 등 피해가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성산지역 선정 과정, ADPI 용역 보고서에 제주공항 최적 개선 방안 누락 부분, 그다음에 군사기지 겸용 활용 문제 등 정부가 숨기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소상히 제주도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네, 그럼 일단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자면 장 위원장님께서는 어쨌든 조건부 찬성, 비판적 지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위원장님께서는 반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토론에서도 뭐 쟁점이었습니다만 제주 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냐 이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엔 양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2008년부터 제주도정은 양적 위주의 관광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가 신공항 개발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제주 방문 관광객 수를 보면 1,500만 명이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광문화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과잉 관광이 심각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은 지금부터 제주 관광 정책을 양적 관광 진흥이 아닌 질적 관광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제주도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장 위원장님 이 의견에 좀 동의하시는지요? 기조가 많이 다른데요. 제주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도민적 전 공감대가 이미 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90년에 국토교통부가 제주 신공항 타당성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와서 제주공항 늘리겠다. 그리고 도지사 후보들이 신공항 짓겠다. 그리고 도의회가 2번씩이나 대정부 건의안을 해서 신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도민들의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가 섬이라는 한계에 너무 위축돼서 경제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그런 운은 좀 범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SOC는요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래 세대의 제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하려고 할 때 이게 SOC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좀 여유 있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연히 인프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과 같은 그 갈등 현안을 잘 극복하면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존 제주공항 확장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어쨌든 장성철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그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다, 뭐 이런 취지의 논평도 냈었는데 어쨌든 비판적인 입장이신 거죠? 이론적 접근으로는 가능하죠. ADPI 보고서에서도 정확하게 이론적 접근이라고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19가지의 시설 운영, 기술 운영 그리고 시설 확장에 관련된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의 19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2035년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여객 그 수용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그런 이론 보고서가 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한 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하지 않으면요. 돌발 사고나 이런 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 공항 인프라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어저께 토론도 그랬는데 반대 측도 찬성 측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이도동, 일도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영이요. 남북 활주로를 쓰게 되면요. 공항 소음 피해, 고도 제한에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무런 고려를 안 했어요. 사회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도 안 하고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된다라고 우기는 반대 측이나 이런 중요한 사회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얘기하는 찬성 측이나 어저께 대단히 다 유감스러웠습니다. 네. 그럼 양 위원장께서는 이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성철 위원장께서는 아무래도 그 정치적 기반이 제주시 갑이고 공항이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공항 확충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것인가는 이제 계속 논의가 진행돼야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이 굉장히 제주 사회의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제주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제주가 이 포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첫째 전문가나 시민단체들도 지금 현 공항 확장 문제, 신공항 건설 문제, 제2공항 신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대부분이 현 공항 확장이 대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두 번째는 장성철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어떤 그 문제점, 고도 제한 문제, 소음 문제,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경제적 피해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주 사회가 함께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거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제주시 의회가 고도 제한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공항 남북 활주로 사용을 억제하는 건의를 했고요. 한국공항공사 그래서 지금 한 이용률이 3%,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지만 KBS 송신탑 건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죠. 그러니까 그러시고 제가 말씀했으니까 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제주의 가치를 분명히 우리 도민 사회에서 공론화해야 됩니다. 제주 사회 가치가 앞으로 무엇이냐, 제주 개발에 있는 거냐, 제주 자연 가치를 지켜내는 거냐, 이것은 분명히 도민 사회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2분 3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많은 그런 그 내용을 좀 다루진 못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점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김태석 의장도 그렇고, 송재호 지역균형발전위원장도 그렇고, 어쨌든 공론조사 요구가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론조사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정부에 있는 분이에요. 국회의원 3명은 침묵해요. 도의회의장은 강하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걸 또 계속 얘기해요. 근데 공론조사라고 하는 게 제2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론조사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하죠. 당연히죠. 근데 제2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공론조사를 할 거냐를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 제2공항 확충 여부를 갖고 공론조사할 거냐?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전 최초로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 전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고, 두 번째 성산 지역의 제주 제2공항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공론조사할 거냐? 그런 거를 공론조사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공론조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분들은 반대단체, 비판단체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반대 여론을 회피하려고 하는 정치적 꼼수다.
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만 듣고 오늘 토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보더라도 제2공항 문제는 공론조사 해야 된다는 응답이 한 70%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 제2공항 추진 절차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론조사는 제2공항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상당히 그 의견들이 도민사회에 접근이 됐다고 봅니다. 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장성철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이 문제를 공론조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장나거나 낡아 버려진 선풍기들을 주워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다 고친 선풍기는 어려운 이웃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탐나는 사람에서 이웃에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는 소년 윤수진 군을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도 빠짐없이 온 동네 재활용 수거함을 샅샅이 뒤지는 12살 윤수진 군. 바로 이 선풍기 때문입니다. 이 두 대를 활용해서 한 개라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재활용 쓰레기지만 수진 군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선풍기인데요. 고장난 시계도 살뜰히 챙겨봅니다. 아이고 떨어진다. 그냥 딱지 붙여야 되는데 딱지 안 붙여버리니까 가져가도 돼. 우선 가치가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디자인도 괜찮고 또한 그런 게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진 군의 작업실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마트 안에 있습니다. 나왔어. 아 진짜 깝깝하네. 저걸 또 언제 뜯어서 고쳐. 하루 종일 저런 거 매달려서 살아요. 형 친구들아, 형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지? 아이고, 연식으로 따지면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저에게 다 동생 같아요. 작업실을 가득 채운 선풍기들은 모두 수진 군의 작품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나 시계 수리도 즐겨 하는데요. 수진 군은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다루는 재능이 남달랐습니다. 수진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되고 나서 뭔가 조금 돌아가는 거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부터 이제 선풍기나 환풍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선풍기가 좋아서 종류별로 수집하다가 초등학교 진학 후 본격적으로 선풍기를 고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림도 선풍기 그림만 그릴 정도로 그 사랑과 애착이 대단합니다. 버려진 이유도 가지가지 고장난 곡도 제각각인 선풍기들을 모아서 수리를 시작하는데요. 수진 군도 처음부터 선풍기 박사는 아니었습니다. 각각 선풍기들의 회로도를 보거나 또한 배선 연결 중에서 간단한 것들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고칠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여기 회로도 있네요. 재능과 더불어 끈기 있는 성격이 뒷받침됐죠. 옛날에 스파크도 좀 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나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렇게 배선이 이거 이럴 때는 불꽃이 튀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연결했어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못 보던 거기는 한데. 엄마는 독학으로 전문가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된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내가 아이가 이쪽으로 가게끔 뭔가를 이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 멘토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수리를 마친 선풍기의 전원을 켜보는데요.
수진군의 실력만큼 시원하게 작동됩니다. 이 정도 될까요? 이웃에게 나눠주니까 가끔씩은 행복하고, 그리고 또 고쳐서 내가 이런 거를 또 고쳤다는 생각에 행복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고쳐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도착했다. 아, 예, 할머니, 저요, 수진이. 아이고, 수진이 왔구나. 이거 무슨 선풍기 들러놨으니? 아이고, 할머니 선풍기 지난번에 고장났다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이거 하나 좋은 걸로 하나 들고 왔어요. 가끔 마트 일을 도와주시는 할머니께 선풍기를 선물합니다. 아이고, 선풍기 바람 세다. 선풍기 성능 이만하면 괜찮죠? 추춤없으면 이거 갖다 주나. 아이, 수진아, 너 때문에 잘도 좋다. 시원한 게 여름이. 늦은 밤 부모님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수진군은 시계를 고칩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얘는 그래도 시간 맞출 때 좀 더 빨리 맞출 수가 있는 게, 시계도 뚝딱 고쳐내는 이 소년, 미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시계나 선풍기 고치는 그런 전자공학 같은 걸로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근데 거의 선풍기들 주력을 해가지고 모터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고, 모터로 한번 성공하는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버려진 물건에 숨을 불어넣고 고친 물건을 이웃에 나누는 마음 따뜻한 12살 소년. 수진군의 못 말리는 선풍기 사랑, 그 열정을 응원합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수국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6월 중하순쯤 절정을 이룬다는 수국들이 아주 예쁘게 만발해 있는 모습인데요. 초여름답게 다소 더운 날씨지만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가족이나 연인끼리 제주의 옛 전통초가 사이로 흐드러지게 핀 수국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였지만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오전 9시부터 비가 시작돼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오르며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8에서 20도 분포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고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겠고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면서 내일 오후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다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경찰청의 제주 해군기지 진상조사 결과는 공권력이라는 미명 아래 저질러진 폭력의 실상을 보여주며 큰 충격을 줬는데요. 오늘 정부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제주도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